배우다 보니까 필봉농악을 배우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서 필봉까지 가서 살게 됐던 거죠. 뭐 깽가리 소리 좋아서 그냥 깽가리 소리에 미쳐가지고 돌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 가서 가게 됐던 거고, 그 동네 뭐 허름한 노인네가 있는데 그 양반이 깽가리 잘 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 양반한테 깽가리 치는 가르치는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여기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보니까 조그맣게 물어본 그 사람이 거기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왜 배우려고 그러냐고. 그냥 뭐 재밌게 들려서 배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당시에는 인간문화재가 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인간문화재 후보라는 분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깽가리 제비인지 몰랐죠. 그런 분을 어떻게 우연히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배에서 신음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냥 깽가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깽가리라는 게 쇠 아닙니까? 이게 쇠덩어리인데 쇠를 가지고 이거 치는데 저는 그 처음에 이쪽 농악에서 이런 소리를 구사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소리에 반해서 그랬어요.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야, 그 참 묘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소리에 반해가지고 아,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저걸 나무로 치는데 어떻게 치면 그런 소리가 나나?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깽가리 뒤에서 사람들은 대개 깽가리 앞에만 생각하는데 뒤에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세 번을 치는데 뒤에서는 막음새 두 번 뒤에서 막음새 두 번 하고 오른손은 깽가리 세 번 치는데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세 번 치고 왼손으로 두 번 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인간이 할 짓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막음새를 해야만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막고 하는 소리를 깽가리 소리가 완전히 막고 치는 거를 이런 소리 나는 걸 요걸 묵음이라고 하고 완전히 열고 막음새를 안 한 소리 이걸 열개자 개음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묵음과 개음의 조화다. 같이 똑같이 세 번을 쳐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똑같이 세 번을 치는데도 어떻게 치느냐에 이거의 조화가 별거 아니다. 이거에 좋아가지고 허틀어 놓은 거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만드는 거다. 이룰 성자 소리업자에서 성음 소리를 이루는 거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깽가리 초짜한테 깽가리 채도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한테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소리를 그러면 그거를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번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양반한테 괜히 반해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 한 40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 아주 뭐 현찮게 생긴 허술하게 생긴 사람한테 그렇게 깽가리의 고수라고 그러니까 그분을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다가 몇 달을 배우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찾아간 거죠. 군대를 갔다 와서 찾아가지고 장구하고 깽가리 하나 들고 거기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제 그 양반이
임실에 안 사시고 임시에서 남원으로 이사를 하신 거예요. 남원이라는 데 남원도 그 동네도 그 아주 남원군 보절면 호복동이라는 아주 거기도 형편없는 산골짜기로 이사 가서 그리 찾아가가지고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괜히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배운 게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 그럴까? 그게 깽가리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래 팔자 사나워서 내가 이 사람들 만나가서 내가 이 짓 한다고 가끔 농담으로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대학교 교수 소리도 학교에서도 이거 깽가리하고 뭐 깽가리 가르치고 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정년퇴직을 해서 지금 66살 이제 며칠 있으면 67살이 되는데 이제 나이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도 하고 막 이렇게 된 나이가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쯤 전에 만난 친구예요. 저 사람이 여기 한번 저번에도 그 농악 무슨 발대식인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왔었고 이렇게 우리 소양강 풍물패 할 때 왔었잖아요. 저쪽에 어린이관에서. 예, 맞아요. 그때도 있어요. 그때 왔어요. 그렇게 내가 이쪽에 이런 걸 하니까 내가 있는 임실에도 저 친구가 왔었고 이렇게 와보고는 우리 좀 와서 좀 해달라 봐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지역마다 소리가 틀려요. 지역마다 소리가 가락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 가락을 내가 모르는데 지난번 거기서도 뭐 나보고 전라도 음악을 한번 배주라는데 깜깜하더라고. 혼자서 뭘 이거 한다 하기도 그렇고 장구 혼자서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뺐어요. 좀 사양을 하고 이랬는데 막 자꾸 뻥기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올라오는 바람에 놀러 오신다고 하시는데 좋은 곳인데 여기.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오게 돼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특별한 무슨 특강이니 무슨 뭐 강습이니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시면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하거나 농악을 하면서 뭐 어떤 점이 어땠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탄 없이 물어볼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게 저희들은 전라도 그쪽 사람들은 이걸 굿이라고 부릅니다. 굿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굿치러 가자. 그러니까 굿 보러 가자. 그러면 어디 저 굿치는 데 가서 구경하러 가자는 뜻이고 굿치러 가자 그러면 이거 하러 가자는 뜻이에요. 굿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쪽 지방에서도 아마 굿 하면은 대개는 다 무속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죠? 예, 무신하면 다 무속을 생각하시는데 전라도 사투리는 전라도 지방에서는 굿하면 무슨 볼거리를 표현을 해요. 무속은 거기 굿을 무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라도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날 5일마다 장 세는 거 있잖아요. 장날 장 구경하나 장날에 뭐 살 겸 장날에 구경하자는 것도 장굿 보러 간다 그래요. 이렇게 이런 풍물굿 보러 간다 그러고 이게 굿 치러 간다 그러고 굿 보러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을의 굿이라는 말에 익숙히 돼 있는데 제가 사는 고양시만 해도 굿하면 무속을 연상을 하고 무당이 하는 것을 다 굿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굿하면 무속을 연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쪽 동네 굿은 뭐라고 불러요? 우리 여기서 무당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요? 그건 묵굿이라고 그래요. 아, 그냥 뭐구나. 예, 묵굿.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굿이다 그래서 묵굿이요. 거기서 볼거리니까. 농악은 판끝이라고 그러고 네. 무속인들이 하는 것은 그냥 예, 묵굿이라 그러는데 거기서는 무당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단골이라고 단골. 그래? 단골이요. 단골로 국보로 가자. 단골, 단골. 네. 이게 전라 남북도 단골로 국보로 가자 그러고
우리 단골이라는 말이 미장은 자주 가는 데를 단골 미장원이라고 그러죠. 판국 구경으로 옷 사러 다니는데 단골집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말의 어원이 근원이 단골 무당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조선시대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서 인터넷이 그 여론몰이를 하지만 옛날에 그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 무당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는 무당, 꼭 그 집 정해놓고 다니는 무당집을 거기 무당이 단골이니까 그 집만 간다 해서 단골집이라 그랬어요. 그 말이 전해가지고 미용원도 그 집만 가면 거기 단골집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버들유자 성을 가지신 분 계세요? 버들유자. 유씨. 윤이에요. 윤이야. 윤입니다. 이건 없네요. 님은 화평이죠. 네. 버들유자를 쓰시는 분 이건 뭐 조금은 여담입니다. 버들유자를 쓰시는 성이 류씨 알죠? 류요. 저 판도 좀. 류. 네? 류에서 지워야 되는. 아니요.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버들유자를 쓰시는 이 성을 문화유씨라고 그러는데 본이 문화예요. 문화가 어디냐면 황해도 땅에 있는 거예요. 조선 초기에 보면 임금이 정상적으로 등극을 안 했어요. 저 태종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이 된 게 아니에요. 형이 지금 가르치고 막 그리고 세조도 그랬고 그 당시 태종 시대에 류만수라는 대감이 있었어요. 대감이 대신이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무당들이 막 임금을 막 욕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막 그 소위 하는 유언비어를 막 퍼뜨린 그런 사람 중에 류만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임금이 뭐라 그랬냐면 류만수가 이 당시 좌의정이었는데 좌의정 대감한테 특명을 내려서 전국의 무당을 다 잡아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당뿐만 아니라 무당 쫓아다니는 악사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2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 당시 2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인구 분포를 봤을 때 2만 명이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였을 거예요. 그 당시 인구가 약 120만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2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문화유씨 쓰는 사람 중에는 아직까지 무당이 없다 그래요. 그 유만수 대감 때문에. 그리고 무당들이 굿할 때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하는 게 유만수 대감을 뜻하는 거래요. 그 에라 만수라는 뜻이 그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실하고 저 세종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바로 유만수 대신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무당집 얘기가 나온 바람에 그 이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만수 대감을 뜻하는 거라고 민속학 시간에 저는 배웠습니다. 칠판 좋으네요. 나중에 글씨 이렇게 번지면 물걸레로 한번 닦으시면 싹 없어져요. 예. 어디도 가니까 칠판이 없길래 여기다 유리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도 풍물패 순서가요. 이쪽도 꽹가리, 징, 장구, 북, 소고가 있죠. 예, 상모 하면서 소고. 예, 상모, 소고든 꽃과 소고든 저지가 소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잡색이라는 게 있죠. 예.
잡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잡색이 여기 저 잡색 경험이 있으신 분? 뭐 배역이 뭐였습니까? 양반했습니다. 아 양반요. 그러면 그 악기를 다루는 기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중간. 네. 다른 분은 또 잡색하신 분 없으세요? 용우이도 이거. 우리 각설이 예. 그 스님 역할도 하셨어요. 각설이도 스님 역할도 각설이 하셨어요. 각설이 시도 각설이 각설이도 하고 뭐 한다고. 양반 하셨다 그랬죠? 네. 또 저기 한점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친구가 아니 뭐 쉽게 많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못 이겨도 안 돼. 아니 저거 안 보이잖아. 아 저기 제가 쓰는 거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저 안 보여도 보이는 칙하고 들으시고 네. 그러세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요. 잡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잡색. 아까 양반 하셨다 그랬죠. 조리중 하셨다 그랬죠. 조리중에 또 각시도 있고 또 할미도 있고 그러잖아요. 잡색 중에. 근데 그 흔히 사회 풍물패나 그 특히 대학생 풍물패에서 보면 좀 끼 있고 춤 잘 추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 그걸 시키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하면 꽹가리 저 악기 좀 다룰 줄 아는 사람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그거 좀 부족하면 소고하다가 그것 다 내가 너 잡색해 해가지고 잡색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예 그래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잡색은 그런 사람을 잡색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악기도 잘 알고 굿판을 아는 사람을 잡색을 시켜야 그래야 굿판의 양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 풍물패 안에 옛날에는 한 동네에서 연이자와 앞에서 그러니까 굿 치는 사람과 굿 안 치는 사람의 구분은 뭘로 했냐면요. 다 하얀 한복을 입고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당시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물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목화성으로 맨날 다 하얀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면 굿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의 구별은 뭐였냐면 삼색띠였어요. 삼색띠. 그러니까 굿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구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동네 양반이 근엄하게 자꾸 지지도를 손만 잡고 이러지 굿판에 끼어들질 않아요. 그런 사람을 굿판에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양반 배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 새로 시집온 각시가 그 동네 사람들 노는 거 막 뛰어노는데 그 각시가 와서 그 굿판에 끼겠어요. 그런 사람을 끼어들게 하기 위해서 할미도 역시 필요했고 또 그 당시 조리중이라 하면 조리중에 쓰는 거는 저거는 아닙니다. 저거는요. 조리는 이렇게 더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걸 쓰고 다니는 걸 조리중이라 하는데 조리중은 옛날에는 뭐 땡중이니 막 이렇게 비하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옛날에는 중은 성직자였어요. 그리고 좀은 더 근엄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노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굿판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다 같이 어울리자라는 의미로 그런 조리중도 양반도 각시도 할미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함께 끼어들어야 같이 양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면 굿판에서 다른 사람들 악기 하느라고 바쁘는데 굿판과 굿판 밖에를 연결해주는 역할, 그런 사람이 역시 잡색의 역할이었고 또 굿판에서 다른 치매들이 꽹가리 치는 사람이 장구 치는 사람이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막 하기 싫어 죽겠고 어느 때 땀나고 어느 때 춥고 그냥 그 정월 대보름 때 보면 추울 때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 막 그 지쳐 있을 때 힘을 돋궈주라고 옆에서 막 응원해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 역시 잡색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굿판에서 상세가 앞에서 꽹가리를 치는데 가운데서 상세는 주로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서 막 이렇게 치는데 또 객석에서
기분 좋다가 한 잔 먹고 와서 아이고 상세 수고한다고 상세한테 악수하려고 덤비는 좀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상세를 보호하는 역할, 그런 것까지 잡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색은 상세 치매들의 경호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판을 읽을 줄 알고 판을 알고 판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굿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상세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 필봉농악에서도 잡색 역할을 꽤 몇 년을 했어요. 제가 했던 역할은 조리등도 잠깐 했었고 상세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꽹가리만 안 든 상세. 치배 중에서 그쪽엔 특히 이름을 농구라고 그러는데, 농구는 그 희롱할 농자예요. 다른 사람은 희롱한다는 뜻. 이제 꽹가리 치배들한테서 꽹가리만 빼고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돌리면서 이게 헛전질하고 다니는 그런 잡색이 있어요. 그거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상세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월 대보름 때는 그 인구 40명도 안 되는 그 동네에 정월 대보름 때 구경꾼이 약 500명이 모여요. 아주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전주 MBC, 전주 KBS에서 와서 실황 중계를 해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40명밖에 안 사는 동네에 500명이 관중이 몰려들어서 그걸 하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길거리에 뻗어 있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 경찰도 임실 경찰서에서 특별히 나와서 교통도 하고 와서 순찰도 돌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게 1년 중에 아주 가장 큰 행사로 그렇게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그 잡색들의 역할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굿을 모르는 사람, 이걸 악기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잡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도 그 풍물을 좀 더 봐주고, 풍물단이, 풍물패가, 그러니까 농악단이 좀 더 발전하고 크고 이렇게 그러려면은 잡색의 역할이 그냥 개인이 와서 꺼덕대고 춤만 출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도 무방한 얘기지만 앞으로 굿을 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색이, 저 개인적으로는 잡색이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데, 그러니까 40년 하다 보니까 뭐 그 안에서 풍패해서 별 역할을 안 해본 역할이 없이 다 해봤.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잡색이 제일 재미있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그러려면은 잡색 역할을 하려면 춤이 돼야 돼요. 춤을 그냥 와서 그냥 거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TV건 인터넷에도 요즘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하는 거 공부도,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는 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또 이거 외에 풍물판에서 하는 춤 외에도 다른 거 양반춤이나 무슨 뭐 그런 다른 춤들이 많잖아요. 다섯 명이서 하는 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오광대. 오광대도 비슷하긴 하지만 신라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자청령 우백호란 말이죠.
아까서도 잠깐 얘기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좌청룡은 임금이요 한양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좌청룡 우백호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 임금이 남쪽을 바라면서 왼쪽은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동쪽. 동쪽을 우백호는 오른쪽이에요. 서쪽이 백호예요. 하얀색이에요. 우리 민족의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보여요. 5가지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네, 이 5가지인데 좌청룡했죠. 왼쪽을 바라면서 왼쪽이 노란 파란색이었죠. 우백호는 오른쪽이 흰색이죠. 남주작, 남쪽엔 주작에서 남쪽은 주 빨간색이에요. 북쪽이 북현무라 그래서 거북이를 뜻해요. 북쪽에 까만색을 뜻해요. 가운데가 노란색을 뜻해요. 요 5가지거든요. 5가지 배열이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요 5가지는요. 애기들이 옛날에 색동 옷을 해 입히죠. 근데 요즘은 색동 옷에 무슨 색깔이 들어가요? 뭐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 초록색 이런데 이건 다 가짜예요. 자, 그런 색깔이 들어가면 다 가짜예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까망 요 5가지만 있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처용무, 이 처용무가 생각이 안 났어. 그 처용무도 그 배치가 가운데는 황색, 북쪽에는 까만색, 남쪽에는 빨간색, 왼쪽에는 청룡색, 파란색, 오른쪽에는 하얀색 이렇게 5사람이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게 처용이 옛날 그랬다 그러잖아요. 처용의 얼굴이 뭡니까? 무슨 누구의 얼굴이에요? 네? 처용의 얼굴이. 정말. 우리 응원단 있죠. 축구 응원단 붉은 악마. 붉은 악마 그 탈바가지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게 처용의 얼굴이에요. 그게 처용이 그 집에서 나가면서 내 얼굴을 집에다 그려놔라.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올 거다. 한 게 붉은 악마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그걸 뜻하는 게 5가지 색깔인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색깔이고 우리 민족 고유의 박자가 몇 박자예요? 몇 박자예요? 5박자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다 이게 5박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괜히 공부하려고 하잖아. 시험에 나온다니까. 자칭이 무슨 색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험에 나와갖고 선생님 자칭이 무슨 색깔이라고? 뭐? 자칭? 죽어도 리바에 붙는 거예요. 청색, 청색, 100점 맞췄어. 우중이 하얀색. 바로 본다 이거. 그 시험에 내는 게 다 가르쳐주는 모두 100점으로. 홍백서시. 홍동 박사하고는 좀 다르지 같아요. 홍동 백서라는 말은 저거 아닙니까? 이게 그 동쪽으로는 빨간색 과일을 놓고 서쪽에는 하얀색 과일 그런 뜻이지. 예, 그거하고는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뜨거워요. 먹기만 나쁘죠. 그 옆에 찬물 있는데. 또 물어보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특별히. 뭐 같은 세를 치시더라도 아까 그 대개 보면 여기 하시면 치는 정타로 치라잖아요. 근데 난 가마 치는 새가 이게 또 올려 치는 사람들이 내려 치는 사람 떨어지는데 이 새들이 지방마다 그거는 탑법이 다 틀려요. 다 대만 다 틀려요. 그거는요. 예, 아까 선생님을 보니까 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탁 치는 게 아주 귀에 아주 굉장히 윤하게 잘 들리거든요. 난 이거 세제는 아니죠. 40년 치면 돼.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휘몰이를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치는데 휘머리도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기교고 곡타고 뭐 이러는데 그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이런 답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거를 사소한 거에 난 목숨 걸지 말자 이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도 그 가리키는 사람의 주관일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주 물론 하다가 보면 힘을 쳐도 이렇게 하면 보기는 싫잖아요. 이왕이면 이게 하는 게 또 안에서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저 서울에서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애 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꽹가리 이렇게 하고 꽹가리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심장 30cm 앞에다 갖다 놓고 꽹가리를 여기 바깥으로 약간 비틀어서 꽹가리채를 갖다 놨을 때 꽹가리채와 꽹가리가 수평이 되게 놓고 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양쪽 겨드랑이에다 뜨거운 감자 하나씩을 넣어놔라. 요렇게 하지 말고 약간 벌리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춤하고 꽹가리건 장구건 춤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좀 우선 남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거울로 네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 가서 네가 보기 좋더라. 폼이 괜찮아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폼이 괜찮아 안 보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히 꽹가리 잘 치는 사람들은 약간 오버 액션을 해야 되고 특히 상세는 좀 리더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막 폼이 커야 되고 가락을 바뀔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호라고 주시하라라는 의미로 폼도 약간은 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끄집어대는 리더하는 그런 리더십 같은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이거 꼭 직타로 치면 안 된다 곡타로 쳐라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 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난 사소한 걸로 목숨 걸지 말자는 거죠. 제 생각은 이래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치지 말라고 역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탓하고 싶진 않고요.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놀기 좋게 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려고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풀려고 붙이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서 괜히 억제이고 조이고 저 사람만 보면 신경 쓰고 짜증나고 그러려고 붙이는 거 아닌데 그러지 말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기 좋으면 좋은 거고 편하면 좋은 거고 보기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이게 이거나인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따지면 난 좀 싫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적극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아주 양보 안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주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찢어서 아이 그러면 그래라 임마 넌 그렇게 살아 이러고 말지.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에 그렇게 그냥 크게 개의치 마시고 북칠 때도 그래요. 북치면서 이렇게 해서 신나고 즐겁고 보기 좋으면 그게 굿이고 저 그런 거지. 거기서 그냥
왜 인상 쓰고 저 눈꼬리 찌푸리고 하면서 붙이지 날자는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걸 물어보셨는데 하면서도 저도 그래요. 이게 하면서 어느 때는 막 빨라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근데 막 짜증나 하기 싫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붙이면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먹지 말자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직 이런 말씀드리긴 뭐한데 저희가 이제 특히 보존에 이제 농악을 하면서 네. 그 전해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저 용어가 보존하느냐 아니면 좀 변화를 이루느냐. 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하여튼 변해서 지금까지 그 언제 시작했다면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이 뭐 50년 100년을 거치면서 어쨌건 변화 왔을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변화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되고 얼마나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좀 기준이. 그런 갈등이 예, 저는 제 생각에는요. 옛 것을 보고 새 것을 배운다는 말이 있죠. 옛 것을 보고 새 것을 배운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 옛 것을 알아야 새 것을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옛 것을 지키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고 하면서 조금은 변화가 세상이 다르니까 변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구를 치면서 3채를 쳐야 되는데 여기가 3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 필봉농할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덩땅따 이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싸우는 덩구궁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덩땅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박자가 기본 박자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나라고 생각해요. 이게서 이렇게 치는 거하고 하고 뭐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 난 그 아주 그러면 네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전 말하고 댓글 안 하는데 그걸 변화라고 본다면은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서 말도 그래. 예를 들어서요. 옛날에는 선농단이었었어요. 이름이 본래 이름이 선농단이에요. 그러던 게 어떻게 설렁 하다가 설렁탕이 바뀐 거예요. 지금의 설렁탕의 본래 이름은 선농단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거 알고 설렁탕 먹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러죠. 그러는데 그걸 선노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부터 바뀌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나도 모르게 바뀌고 상세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하다가 뭐 하다가 가락이 약간 바뀌고 변형되고 이렇게 됐을 건데 변형된 거 어떻게 됐는지 찾지도 못해. 이걸 가지고 왜 따지냐고. 10년만 더 하면 가락도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자 10년 넘어가면 또 바뀌어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애들한테 가서 대학교에 가서 가르쳤어요. 대학교 가서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가락이 약간 바뀌어 있어. 왜냐면 내가 가르친 게 그 상세가 받아들이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약간 바뀐 거야. 그 다음에 가면 달라졌는데 쟤네들은 달라진지도 몰라. 달라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상세가 와가지고 또 달라지면 또 달라져. 이렇게 달라지는데 상세 따라서 틀려져. 예, 그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겹장단을 왜 넣냐, 겹장단을 넣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겹장단 하기 지가 재주껏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놈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우리 그전에 고전에 맨 처음에 문어를 착 잡고 해가지고 중간에 변동이 되고 약간 퓨전화 되잖아. 퓨전화 약간 이제 듣기 좋고 사람한테 폼 좋게 하게 하는데 근데 옛날 그 문어 찾아서 그걸 지켜야죠. 그러니까 때려 죽여도 이거 때려 죽여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안 하면 때려 죽인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돼. 쳐야죠. 그거 팔자인데 그거 안 죽어도 안 되는 그러면 이거 만약 똑똑하게 치는 게 구판에서 오히려 훨씬 듣기 좋아요. 잔가락 현착해 넣는다고 해서 기닥기닥 해봐야 시끄럽기만 하고 지저분하기만 해 소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땐 차라리 또박또박 이건 치라 이거야. 이게 훨씬 듣기 좋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잔가락도 못 치고 이게 이런 소리 할 게 아니거든. 그런데 들었죠? 안 배워. 그러니까 기도 가르쳐도 주라 하지 마세요. 가야지. 그거 다니면 배워는 가야지. 고수들 장가를 놓아야 누가 보기엔 딱 좀 있어 보이고 그러죠. 보수 같고. 좀 있어 보이고 좀 훌륭해 보이고. 똑같이 공연 이거만 그냥 놀 때는 기도 다져 놓고 하면 좋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판에 농악을 치든지 이 솔로로 설장구 놀이를 해봐도 딱 녹음을 시켜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딱 원방 맞춰야지 깨끗하고 투명하고 바다 저쪽에서 듣는 것도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가락이 막 빨라지는데 이거 현착에 기닥 치면은 소리가 지저분하기만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통일되는 맛도 없어. 딱 소리가 안 나. 딱. 네. 네, 딱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차라리 요한 열심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닥 연습 안 하면 그건 또 나쁜 사람이지. 근데 그 서울에 가면 그냥 들어가요. 그렇죠. 네, 서울에 가면 가르쳐주지 않고 말 안 해도 안 이게 가르쳐줘요. 이걸 보면 연습 과정이 이래요. 이러다가 그만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돼야지 그걸 억지로 달래기 이런 많이 해봤죠 이거 수셔야 돼. 네. 왜 쑤시냐고. 하도 안 되니까 그냥 이러잖아요. 네.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구 치다가 열차가 없어졌대. 치는데 열차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열차 하나만 더 주세요. 열차 하나 더 주면서 줬어요. 그리고 열차를 어쨌길래 그러냐.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거 뚫고 안에 들어가 있어 열차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열차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이걸 뚫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봤어요. 지금은 가죽이 좋잖아요. 그 옛날에는 가죽이 안 좋으니까 그래요. 그냥 수시만 창호지만 쏙 들어가요. 잘 찢어졌어요. 언제 찢어지냐? 요럴 때 찢어져요. 그리고 넘어가서도 요럴 때. 그 전에 잘 찢어졌었어요. 이게 가죽이. 지금 이게 가공도 잘하고 그러니까 애지간해서 안 찢어지잖아요. 애지간은 안 찢어지는데 그래도 찢어지는 사람 있죠 꽤. 누구라고는 얘기 안 실로 해도. 꼬매서 실로 꼬매서 터져요. 그 근데 속으로. 저쪽에서 다시 냉개 칠 때에 이거 치고 힘 빼는 이런 걸 잘 못하셔서 어떤 분 자꾸 이게 힘이 들어가서 잘 못 냉기실 분도 그것도 있는데. 세월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왼쪽 어깨에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디다가 힘을 주냐면요. 보세요. 어디다가 힘을 주냐면 이렇게 하고 이걸 꽉 잡아요. 이걸 꽉 잡아서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이 기닥이 안 되는 사람들 막 어떻게 하면 기닥 칠 줄 알아 막 이러죠. 흉내 고대로 잡게.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서 손을 한 번에 움직이면서 두 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구궁을 칠 때도
부르잖아요. 그 손은 한 번 움직이면서 두 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아랫배 힘 주고 인상 써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한 번 움직이면서 두 번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해야 소리가 나는. 물론 이러기까지는 수많은 연습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네요? 인간 문화재를 뭐라고 표현해요? 기능 보유자라고 그래요. 저는 기능 이수자거든요. 기능 보유자 그렇게 해요. 기능이에요. 얼마만큼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와서 괜히 안돼만 하는 사람들 그냥 확.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 한 얘기가 학교 다니면서 안 맞고 배우면 금방 잊어먹죠. 왜 잊어먹어서 대답 안 해? 그래서 난 여기 되도록이면 저기 지난 상세한테도 얘기했는데 북채 하나 갖다 놓고 시작하라고. 좀 맞으면서 배울게. 그럼 안 잊어먹으라고. 내일 한다고? 농담이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여기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집안에서 뭐 저 집안 다 잊어버리고 이 안에서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어떻게 하면 붓을 잘 칠까 이걸 신경 쓰면서 또 붓을 물론 2년 넘으신 분들 이거 그치지 장구 친지 2년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횟수는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2년 안 된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속설해요. 힘 빼는데 2년 들어간다 그래요. 2년 걸려도 안 빠져요. 그거 빨리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년 돼서 빼면 잘 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치. 흔히들 그래서 뭐 2년 힘 뺀다 그러는데 차렷하면 이건데 여기서 온몸의 힘을 다 뺀 이런 상태 그래야 온몸의 힘을 다 빼야 춤이 되잖아요. 덩덩덩 이렇게 온몸의 힘을 다 빼야 춤이 되는데 힘 주고 춤이 안 되잖아요. 장구 마찬가지예요. 온몸의 힘을 다 빼고 해야 이렇게 되는데 인상 팍 쓰고 아랫배 힘주고 어머니 꽉 깨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자기 탓 안 하고 남 탓을 해. 선생 탓을 해. 선생이 뭔 죄가 있냐고. 내 말을 그냥 농담으로 듣지 말고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러면서 붓을 치는 순간만큼은 여기 저기 이 문을 들어오는 순간만은 다 잊어먹고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 안 하는 게 빨리 보여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누군 딴 생각하는다. 저 사람 딴 생각하고 있다. 집중 안 한다. 이게 다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은. 특히 앞에서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소리를 40년을 이거 뚜죽겠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굉장히 소리에 민감해요. 어느 정도 소리에 민감하냐면 내가 운전하고 있고 조수석 자리에 있는 사람 가방 안에 핸드폰 진동 울리는 것도 알아요. 저희는 국악 관현악단이 50명 연주하잖아요. 가서 집중해가지고 다른 소리 다 안고 대금 소리만 들으려고 생각하면 다른 소리 다 안 들고 대금 소리만 들려요. 가야금 소리만 들으려고 집중하면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가야금 소리만 들려요. 그렇게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구 여러분들이 전에는 20명까지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늙으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20명 장구 치면 누가 틀리고 누가 삐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앞에 있는 사람 다 안다고. 쏘기려고 그랬는데 난 잘한 칙하고 해도 다 알아요. 표시 다 나거든.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걸 실체 그대로 선생한테 배줘야 돼. 그래야 고쳐져요. 그래야 교정이 돼요. 근데 쏘기는 칙하고 뭐 난 잘한 칙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을 치면서 굿 치는 자세가 저 친구가 뭘 가르쳐야 되겠는데 사실 나도 난감 확인을 했어요. 조금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너름새나 춤을 가르쳐주기도 시간이 너무 그렇고 그래서 그런 굿을 대하는 자세 굿치러 오는 순간만큼은 가능한 이 문 들어오는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가능한 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거기 장구 치다가 말고 상세가 깽가리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 막 열채집리라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구치로 와서 이거는 쉬는 동안에 쉬는 자세는 이렇게 하고 있으라 이거죠. 손을 사람마다 이제 하다 보면 체질에 따라서 장구를 어떻게 잡는 게 편한지 다르죠. 이제 이렇게 잡는 사람, 장구 이렇게 하고 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편한지를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쉬어도 이렇게 하고 쉬라 이거죠. 그게 적어도 장구 치는 사람의 자세예요. 예, 이렇게 하고 쉬지, 이렇게 하고 궁체 열쇠 다 놔두고 있다가 이렇게 상세 깽가리 들었는데 그때에서 잡아들지 말고 적어도 자세는 이런 정도, 아니면 이렇게 쳤다 하더라도 그냥 이런 자세. 그래서 이러한 자세로 쉬자 이거죠. 그러는 게 아마 별거 아니지만 굿치는 사람, 굿을 배하는 사람의 자세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까도 이렇게 깽가 상세가 이렇게 하면 따라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몇 사람 오는데 몇 사람 안 들어. 저 사람들 왜 안 들어오냐니까 그때 열채 찾아. 열채 어디다 뒀지 막 이러면서 그러지는 말자 이거죠. 적어도 앉아있는 자. 저는 그렇다고 무슨 뭐 이게 뭐 경건하거나 뭐지 훌륭하거나 이건 안 해요. 이건 아닌데 적어도 굿을 치는 마음가짐, 자세 이런 거를 우습게 보지는 말자 이거예요. 이게 저는 이 자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면 뭐예요? 무슨 2000cc 이상의 차를 가지고 있고 뭐 무슨 아파트에서 어쩌고 이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중산층이 뭐냐면요. 내가 연주에 구경 가니까 내가 연주를 할 수 있는 악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텔레비 보고 운동장에서 구경하니까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축구건 탁구건 내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중산층이냐 아니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는 거저 먹었잖아 지금. 그 중에서 특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의 악기 한 번쯤 다루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나는 물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 데나 두드릴 수 없다는 거. 집에서 두드리면 쫓겨난다는 거. 연습을 네.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강 있잖아. 강 옆에 가서 그냥 아주 장구 치고 싶어 죽겠을 때 장구 치고 강 옆에 그런 데 가서 혼자 두드려도 괜찮지 않아요? 안 돼요. 진원색이 안 돼요. 강 옆에 그냥 안 돼, 다리 안 밑에 돼. 가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처음 돼요. 다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안 하려니까 그렇지. 여거는 돼요. 박스만큼 하고 싶어 죽겠으면요. 집에서 박스에다가 테이프 붙여놓고 하면 좋아요. 집에서 장구 치고 싶어 죽겠으면 야, 여기다. 그냥 이거 치면 되잖아.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하고 싶어 죽겠으면. 깽가리 치는 사람들은 무릎 장난도 치도 되고 뭐 안 하려니까 그렇죠? 책 하나만 줘. 안 하려니까 형 잡으려면 저렇게 치진 않지. 또 어차피 좀 무릎에 멍이 저는 집에서 깽가리 저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깽가리 이렇게 쳤어요.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라고 안 들잖아요. 화장실에서 전 이러고 있었어요. 거기에 붙여야 돼. 이게 되잖아요. 저렇게 해도 아래층에서 들린대요? 저기 조용할 때 들려. 화장실에서 불려. 저기 뭐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안에 저 소리가 들린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아니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여기다 해봐.
아, 사장님 다 가난하시네. 반지 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너무 안 되겠어요? 꼈어요. 여기 하나 있네요. 장구 치는 것 때문에 안 그러니까 안 보여요. 보였어요. 색이 틀려서 안 보이죠. 아 저는 이건 금바지는 찌그러졌습니다. 저는 이랬어요. 아, 반지가 야 이렇게 했어요. 반지에다가 이렇게 18금을 몇 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네. 몇 개까지. 반지에다 그렇게 하면은요. 그래서 보세요. 감각을 알아야 돼. 나도 연습할 때 실을 18금을 이걸 예, 예, 이렇게 예. 18금을 맞춰갖고 이 가운데 손가락에다 이 매듭만큼 넓게 맞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 빨리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쎄- 꽹가리에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요 약혼 반지를 여기다 꼈었거든요. 여길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게 꽹가리가 맞아야 될 타점이 정확해져요. 다른 데 치면 아프잖아. 예, 예. 꼭 여기만 쳐야 되잖아. 여기다만 치는 거예요. 다른 데 치면 아프니까 여기다만 쳐서 하다 그렇게 계속 연습하면 꽹가리 치는 타점이 정확해져요. 그런 점도 있어요. 저희는 꽹가리를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마금새를 이렇게 해요. 이 두 손가락으로 마금새를 하거든요. 마금새 하는 그 손이잖아요. 이거가 타점이 정확해지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요렇게 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한두 번은 해보겠지 이제. 네. 그럼요. 한두 번은 하고 그렇죠. 내가 치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뭐 여러분들은 미치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연습하는 과정도 이거 가지고 저 집에서 이렇게 했어요. 전 이렇게 했어요. 집에서 이렇게 이거 집재로 이렇게 하면서 장구를 쳤거든요.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오밤중에 밤중에 뭐 이것도 아래층에 들린다 그러면 그 시간은 안 하면 되지. 꼭 오밤중에 왜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서울에 그 저 한강짜리 중에 영동대교 있잖아요. 저는 영동교 밑에 가서 치는 거예요. 생각을 막 치다가 하도 안 되니까 이게 그 전라도 가락에는 갱지갱 가락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깽가리 꺾어 버려. 깽가리 끊어. 그리고 깽가리채를 꽉 꺾어 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한심해. 그러니까 이거 꺾어주면 이건 못 쓰잖아요. 이거 버리고 요거만 다시 주워 가지고 와.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그 시간에 깽가리 잘 만들어. 다시 만들어. 저는 제가 이게 치는 게 다 깽가리 장치 다 만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에이씨 집에 가서 다시 만들어. 그 시간이면 새벽 3시에 마누라가 가서 한 장 부어야 시끄러 조용히 해라. 나 진짜 바쁘다.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비치라는 소리 아니고 연습을 못해요 어쩌고 이건 핑계단 얘기예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베개 동그란 베개 넣고 베개에다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거 뭐 연습 집에서 못하니 어쩌고 이게 핑계 충분히 돼요. 베개에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두드려도 라면 되거든요. 박스 테이프 붙이면 좋아요. 라면 박스 길잖아요. 라면 박스에다 테이프 붙이는 게 무슨 소리냐면 테이프 노란 테이프 파란 테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뚫어지니까 금방 뚫어지니까 테이프 칠을 해요. 테이프를 붙여. 그리고 거길 치는 제가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박스를 놓고서는 칼 치니까 빵꾸가 나.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그냥 어유 호텔 오빠 정정거겠네. 여기 좀 장구 말씀하고 이제 제 말씀하시는데 진 심뼈가 치는 거하고 북 치는 요령은 이것도 좀 약간 터득을 해야 되거든요. 북을 심 빼는 거.
그래서 징을 징재미 좀 나와. 북제미들이 좋아하는 국이고 그다음에 징에 대해서 이제 뭐 신빼고 이렇게 좀 솔직히 말해서 지금 북은 따로 뭐 배우신다며요. 예. 따라 배우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노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 힘을 빼고 힘을 우선 빼고 징을 줘보세요. 징을 징을 필봉로에서 징수노로 징수들이 특히 징채를 잡을 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여길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요거 허물 혼란 벗겨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손이 닿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손이 닿거든요. 까딱하면 손이 닿아요. 여기 주먹이 먼저 닿아요. 징채를 항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여기 바짝 잡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면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잡고 또박또박 이렇게. 징 소리가 잘 나면서 오래 퍼져요. 종소리 같은 종소리. 그러면 종소리가 없어요. 네, 이렇게 징을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휘머리 구음해 보세요. 휘머리 두 분이 휘머리 구음해 보세요. 시작. 시작.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징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징이 또 몸에 닿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징 소리가 죽죠. 근데 징수가 굉장히 힘든 게 팔을 이렇게 벌려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징수가 힘들거든요. 소리가 죽기 때문에 몸에 닿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쳐줘야지 그냥 가서 세려 패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기서 징수가 누구예요? 여기요. 연합에서 징수는 가만히 있어. 여기 잘랐다고 빨리 나와. 잘랐다고. 요만하면 돼요. 요만하면 너무 작죠. 잘못 잘랐네. 선생님 먼저 봤어야 돼. 여기 잘랐다고. 제가 잘랐어요. 앵근이 그래 일단 가서 직접 근데 너무 잘랐어요. 우리 진잡이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자, 해보세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칼을 벌려서 치라 그랬는데. 안 보자고네. 징 또 하나. 손을 반짝 잡으라 안 되고 이게 흔들어 해야 자동적으로 가면서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편하게. 뭐 저희 친구들은 뒤도 한번 줘. 먼저 가르쳐 줬더니 한 번 가르쳐도 대부분 뭐 우리가 이렇게 이거 걸어가잖아요. 걸어갈 때 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흔드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쳐, 계속. 근데 이제 힘들면 또 한 뒤도 한번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치버려. 저 갖다 뒤에만 이렇게 와야 돼요. 사람 간격을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발걸음하고 지금 발걸음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이렇게 추고 있어요. 아, 치고. 그런데 그러면서 징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야지. 오 좋았어. 가운데 소리만.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떨어도 안 돼. 떨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소리 좋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징도 상당히 재밌어요. 징이 제일 재밌어요. 징이 징박에 맞춰서 네. 뭐 2차 3차 그 뭐라 그러냐면 멀리서 들으면요 징 소리만 들려요. 멀리서 들으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징 소리에 모든 소리를 포용한다 그래요. 징 소리 속에 앉는다 그러거든요. 그 징 소리는 바람 소리에다 비교하잖아요.
재밌게 하시네. 북이나 장구처럼 중앙을 어떻게 잘 빼느냐에 따라서 이거 다시 퍼보그래 그래? 뭐 잘잘 왜 퍼보그래? 또 정확히 정박을 정확히 쳐줘야 중앙을 안 때리면 그 소리가 아니 모든 악기가 다 그래요. 악기가 얘는 타협을 하고 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얘하고 장구하고 꽹가리하고 나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흥정이 안 돼요. 얘는 정직해. 고지 곧대로예요. 네. 고지 곧대로 내가 좀 이렇게 야 좀 소리 좀 놔주라가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고 힘들어 죽겠고 더워 죽겠고 그냥 어느 때는 추워 죽겠어 손 시려 그러는데 좀 소리 좀 제대로 놔줘라 해도 얘는 내가 치는 대로 소리가 나요. 이게 손 시릴 때 마금새 하기도 힘들거든. 마금새 감각도 없어요 겨울에. 근데 이거 이게 마금새 가지고 소리를 이제 보세요. 마금새 안 했을 때 소리가 마금새 안 했을 때 소리가 괜찮아요. 마금새 했을 때 소리가 이게 마금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손짓 하는 데까지 고지 곧대로 해요. 얘하고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할 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참 잘 좀 놔주라.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구를 칠 때는 장구를 다 있어야 돼요. 세게 치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살살이 돼요. 살살 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맨날 살살 치게만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세게를 못 쳐요. 휘머리를 할 때 제 왼손을 보세요. 왼손을 어디로? 왼손이 이만큼 올라가서 빵빵 쳐주지 않은 사람은 살살이 돼요. 근데 맨날 여기서만 이렇게 누워가지고 살살 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밖에는 뻥 뚫려가지고 소리가 좀 더 퍼지잖아요. 소리가 찍어지잖아요. 그럼에도 좀 세게 쳤으면 좋겠는데 세게 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쫓아와서 꽹가리채를 한 대 패고 싶어요. 왜냐면 평소 연습할 때 세게 치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게 치는 연습이 돼 있는 사람은 살살이 되는데 이렇게 적절한 표현이 되는지 모르지만 큰 옷은 줄여 입을 수 있지만 작은 옷은 못 늘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연습을 돼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 표현이 적절한지 안 한지 장구 고수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 이걸 반지름 삼아 여기다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갈 때는 직선 거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되거든요. 넘어갈 때는 이렇게 멋있게 넘어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넘어갈 때는 이렇게 직선 거리로 넘어가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를 자꾸 그냥 난 왜 안 되지 안 하면서 안 되지 그런다고요. 대부분 그러세요. 안 하면서 안 되지 그래. 그럴 때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떠드는 사람 얘기하는 그대로 그대로 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아 저번에 선생은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지. 종점은 똑같아요. 여기서 뭐 그 버스 타고 가나 지하철 타고 가나 이게 다를 수도 있지만 방법에 약간 차이지 그건 결국은 똑같은 소리예요. 너 왜 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냐고 따지지 마세요. 그럴 땐 그렇게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어지니까. 아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는데 왜 또 다르게 가르쳐서 헷갈리게 해. 그따 시비 걸지 마세요. 하다 보면 저 자전거 타고 가는 길 가르쳐주고 뭐 택시 타고 가는 길 가르쳐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그 어떻게 왜 무릎팍을 끼고 장구 치냐고 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치던데 이거 시비 걸지 말라 이거예요. 전에 내가 이거 남자들은 어느 누구도 안 되는 방법이래요. 근데 여자들은 된다 그러대. 어느 사람 장구 치는데 희한한 자세를 장구 치는데 어떻게 하는 사람을 봤냐면 남자들은 이거 되는 사람 없대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장구 치는 거야. 여자들은 잘해요.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나 궁뎅이가 땅에 안 닿아요. 남자도 대부리 안 돼. 안 다죠. 손빼가 안 돼. 여자분 다죠. 아 근데 이렇게 하고 난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넌 뭘 죄지었다고 그 장구치면서 무릎 꿇고 하냐 그러는데 그게 편하다니까 편하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편하다는데 편한 방법을 써야죠. 가장 자기한테 맞는 가장 체질에 맞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다 보면 내 편한 방법을 찾아지니까. 그렇지만 찾아지기 전까지는 앞에서 시키는 사람대로 해라. 그런 방법을 찾아지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뺑가리도 다 나는 이게 이거 죽어도 못하겠대. 아 죽어도 못하겠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해. 뭐 죽어도 못하겠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 죽으라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 이렇게 이거 직타라 그러는데 바로 치는 거예요. 이게 못하겠다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또 다르게 가르치면 이렇게 하라고. 하다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했으면 지금까지 몇 사람한테 배웠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마다 다 따질 거야.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하더라도 그럼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경륜이 쌓이면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좋더라 이게 낫더라 하는 걸 여러분들 터득을 하게 되고 실전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해보시면 어떨까. 북도 좀 이렇게 좀 치는 아니 그 사물은 항상 참나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북도 그래. 북에 기본적으로 악기가요. 앉아서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붙잡고 치죠. 그래서 여기가 위야 여기가 이쪽이 편한 대로 치면 네, 이거 쓰여보라 그래. 북치가 크게 생겼네. 기쁘게 생겼네. 예. 북도 이게 이렇게 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북주 역시 마찬가지고 언제 어떻게 치든 어떤 자세에서 치더라도 막 성질 급한 사람 막 이렇게 치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치더라도 북을 이렇게 치지 말고 또박또박 치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변주를 해도 뭐 여기 치든 말든 그거는 네 맘대로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다 어떻게 치더라도 그렇게 또박또박 치는 연습이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 특히 지휘의 경우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도 다 마찬가지이듯이 또박또박 치는 연습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그럼 몇 사람만 장구 한번 잡아요. 다. 예, 장관 합시다. 저 시간이 없거든요. 저 얼른 1분 안으로 장구 얼른. 잘 치면 가르치라고 그러지 배우라고 안 했어요. 진수생 저기 체가방은 어디죠? 가방. 잠깐만 가방이 여기. 그 뒤에 있네, 그 뒤에. 그거 아니야, 그 뒤에 있는 거. 지금 시간 됐어요. 자 나하고 둘이 합시다. 이렇게. 요 앞으로 나오세요. 잘 나오네. 요 앞으로 그러니까. 박스를 뭔데 디자인이야. 자 보세요. 디자인이 갖고 와요. 아이 없네. 자, 빨리 하세요. 보세요. 뭐예요? 빨리. 따래. 왜 빨리빨리 따. 궁그. 궁따 궁그. 궁따 궁그. 넘어가서 궁따 궁그. 궁따 궁그. 네. 그러니까 그 칠 때 넘어가는 거예요. 궁따 궁그. 마음에 드네. 잘하시네. 두 번째 박자를 크게 치세요. 두 번째 그 붕을 자 해보세요. 시작. 잘하시네. 자 이렇게 진짜 자 다시 그를 접으세요. 그는 이렇게 해서 탁 튕겨주게. 따 소리도 약하게 따는. 치네. 예? 튄다고 소리가 나가. 너 눌러야지. 자 자 입으로도 따. 궁따 궁그 궁따 궁그 두 번째 박사 세게 지랄하세요. 이렇게요. 세게 시작.
이것도 휘몰이에요. 네. 휘몰인지는 아시죠? 네. 예, 휘몰인데 저 시계 맞는 거죠? 네. 예. 집이 멀어서요, 제가 고양시라서.